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5대 메가스포츠 이벤트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00여일 뒤 광주에서 열립니다. 입장권 현장 판매와 성공기원 콘서트 등 대회 띄우기가 한창입니다. 중국에 밀려 고전하던 드론 산업이 발돋움에 나섭니다. 국내 드론 제작업체들이 핵심 기술과 부품을 국산화했습니다. 한국전력이 광주 전남 지역 인재를 62명 채용하는 등 대졸 신입사원 570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11일까지입니다. 5.18 망원 의원 징계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던 미국인 목사 부인들에게 김정숙 여사가 보낸 편지가 화제입니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스포츠 이벤트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앞으로 100여일 뒤 광주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는 입장권 판매가 본격화되고요. 세계적 스타인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수영대회 성공기원 콘서트가 곧 열리는 등 대회 붐업이 한창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본격적인 입장권 현장 판매에 들어갑니다. 수영대회 조직위와 광주시청 메인 발권센터, 전국 주요 KTX 철도역에서 개회식과 경기 입장권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량은 목표치인 36만여 매의 10%로 평창 동계올림픽 판매 추이와 유사합니다. 남은 100일 동안 북한 측 참여 등으로 관심도를 높여야 흥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북미 관계가 경색됐지만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북한 선수단 측 참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단과 응원단 초청을 위해 실무 접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좋은 어떤 북미 관계랄지 그 정치적인 이슈들을 스포츠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 수영대회 성공을 기원하며 광주에서 열리는 슈퍼콘서트는 방탄소년단 등 K-팝 스타 참여가 확정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차 표는 1분 24초 만에 매진됐습니다. 해외 관광객도 최소 10,000명 이상 방문하고 대부분 숙박을 하며 광주를 돌아보게 돼 수영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는 각인 효과가 있을 만한 기회입니다. 5만에서 10만 이상 증가한 걸로 지금 분석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외 부문 조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광주에서 치러지면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5대 메가스포츠 대회를 모두 치른 4번째 국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그 흥행의 성패를 가르게 될 운명의 100일이 이번 주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사업성을 일부 보완시킨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현장 설명회가 오는 3일에 열립니다. 광주시는 광산구 운수동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제안 공모 관련 현장 설명회를 열고 어등산의 지형적 개발 여건과 개발상을 사업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초 공모 관련 질의를 접수하고 오는 6월 21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받습니다. 조선대학교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과 모집단위 축소 등이 담긴 학사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 124명을 감축하고 기존의 17개 단과대학을 13개로 86개 모집단위를 76개로 축소하는 등 학사구조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조선대는 또 경찰, 소방, 심리 등 관련 학과를 모은 공공보건안전대학을 신설해 전국 유일의 사회안전망 특성화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도 꽃샘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 2도 안팎을 보이면서 매우 쌀쌀하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밑돌면서 꽃샘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그래도 기온은 점차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면서 목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감기 가능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봄을 맞아서 화사한 봄옷 입고 싶으시겠지만 당분간은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공기는 매우 깨끗합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내 드론 제작 업체들이 핵심 기술과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던 드론 산업이 전라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하는 대형 드론이 일정한 경로를 따라 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설정해둔 좌표를 따라 정해진 속도와 간격을 유지하며 드론이 자동으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조작하고 있지 않고요. 사전에 계획된 경로대로 비행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비행이 가능한 것은 최첨단 비행 컨트롤러가 장착돼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 산업에 있어서 중국이 선두주자이다 보니 핵심 기술과 부품을 수입에 의존해왔지만 국내 업체들이 힘을 모아서 이 기술과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방제 약품의 종류와 비행 속도에 따라서 부무량을 조절하고 밸브를 구동시키는 농업용 드론의 자동 방제 시스템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그 정밀 제어를 저희가 이번에 구현을 했고요. 실제 농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개선점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저희. 드론 제작 업체들의 신기술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전남의 드론 산업 육성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는 국내 최대 면적의 무인 전용 공역을 갖춘 고흥지역에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드론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업체들의 기술력이 뒷받침될 경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And Korea being a technology sound country and quality wise, we are much more comfortable with Korea rather than China or maybe Taiwan. 전라남도는 고흥만 관측지 일원을 드론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받아서 드론 기업 기원 정책을 강화해 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일제 노무동원 피해 집단 소송 참여자 모집에 닷새 만에 239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 신청 대상은 광주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제 전범기업 노무동원 피해자 중 정부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206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5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민변 광주지부 등은 참여자 가운데 선발을 거쳐서 4월 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5.18 민주화운동을 세게 알린 미국인 목사 부인들에게 보낸 서한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한강 작가의 소설 문구를 인용해 여전히 장례식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역사의 진실을 지우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에 대해 두 분이 목격자로서 뜨거운 증언을 해줘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슨 목사 부인과 헌틀리 목사 부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5.18 망언 의원 제명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후보자 2명이 낙마한 건데요. 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연구소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했고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낙마의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추천 과정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아마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부적절한 해외 출장이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고가의 해외 유학 중인 아들들에 대한 임대료와 그리고 벤츠와 포르쉐와 같은 고급 자동차를 사주기 위해서 국내 주택 임대료를 올렸던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네. 시세 차익 20억 원을 올렸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 부부에게 아파트를 꼼수 중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자들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단 한 건도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일요일 강기정 정무수석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있는데요. 네. 2명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미 지명을 철회했고 자진 사퇴를 했고 나머지 5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견이 다를 뿐이지 실제 국무위원으로서 임명을 못할 정도의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단순히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질 검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4월 3일 재보선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밀리면 4월 3일에 재보선 결과가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양보 없는 기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인사추천 실명제 또 인사검증법 요구해야 된다, 내놓아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연히 문제가 되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지만 생각해 봐야 될 게 인사추천 실명제의 경우는 청와대 인사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인사추천이 들어오는데 공식 라인 말고도 비공식 라인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자칫 알려지게 되면 비선 국정농단 논란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부분은 조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사검증법의 경우에는 지금 7대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음주운전을 했다고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부터 부적격인가 네. 이걸 좀 법을 통해서 정하자라는 것들인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끌고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인사청문회 대상, 즉 국무위원 후보자의 대상들을 꼭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탄생 과정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직분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면 탕평 인사를 한다면 이 문제는 더 쉽게 풀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일명 보훈 인사와는 네. 거리를 두자 그런 네, 이야기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에서도 광주시 산하기관인 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시의회에서는 사실상 부적합 의견을 냈었잖아요. 그런데 이용섭 시장이 이것을 강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적합 의견이 아니라 부적절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말장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시의회가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방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환경재단 김강렬 이사장 후보의 자질,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여러 가지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의 위증 논란으로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을 고려하라는 것인데요. 네. 사실상 시의회가 결정하고 판단 내려야 될 부분들을 시 집행부에 떠넘긴 꼴로서 봐주기 인사청문회라는 겁니다. 시의회가 봐주기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시장이 이 부분들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하고 청문회 과정 그리고 검증 과정에 보다 더 송곳 검증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선 7기 광주시 어떤 인사에서 뭐 측근, 뭐 부적격 논란이 일었던 것이 뭐 시의회 방기 측면도 있고 뭐 다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문제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 짚어주시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민선 7기 들어서 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방자치가 주민자치가 아니라 선거 캠프 자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산하기관에 배치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어떤 인식이라기보다는 이를 견제할 세력이 시의회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줄석이라든지 기획포착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사들이 시 산하기관으로 가더라도 의회에서 견제할 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감행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당 독점 체제가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의회가 안 한다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견제 기능들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쿨 미투 사건으로 입건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 12명 중에 10명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는 받았지만 검찰이 기소하지는 않은 2개 학교 교사 12명을 감사한 결과 6명은 해임, 4명은 정직 처분을 요구하고 나머지 2명은 각각 감봉과 처분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은 비록 이들 교사들이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교사의 품위를 저버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집배원의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전직 집배원 A씨가 집배원으로 임용돼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운전 업무 종사 공무원은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보다 엄격히 요구돼 해임 징계가 사회처분상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완도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익스트림 조대, 음주 뺑소니 구속,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익스트림 조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트림 조대는 지난해 조선대학교가 대학 기본 역량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것과 학과 통폐합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쓰이고 있는 말인데요. 얼마 전에는 조선대학교 모 학과장이 자신의 아내를 시간 강사로 채용하고 자신의 저서를 학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판매하도록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조선대. 진짜 조용해질만 하면 자꾸 터지냐. 잇따른 논란에 누리꾼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무엇보다 학생들을 걱정하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최근 광주 운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인데요.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2%의 상태로 면허가 취소될 정도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빠요. 운남동 방범대 오늘부터 순찰 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여전한 모습에 더욱 주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아시나요? 광주 MBC 온라인 콘텐츠 요즘 것들의 경제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반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최소 1%에서 최대 1.8% 이 정도를 주고 있어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최대 3.3%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일반 청약 통장에 비해 이율도 높고 비과세라 이자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면 가입할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만들 수 있는데요. 가입할 때 연소득은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 시작하면 적금 이걸로 시작해보세. 나 빨리 만들어줘.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미 인기였는데요. 제1금융권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만들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30세 이상 남성이라면 병역 증명서도 꼭 챙겨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요즘 것들의 경제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바운드를 옆으로 살짝 튀었고 3루 들어갑니다. 3루. 선취점 2배, 투볼 노트와이 3루 타격 김건수 쪽, 김건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이명기의 1타점 적시타. 잘 맞췄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왼쪽으로 보냅니다. 날카로운 타구 당장 쪽 1루에 있던 박경수가 3루를 통과 홈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한준의 1타점. 왼쪽으로 보냅니다. 타구 훨훨 날아갑니다. 당장 쪽
제6구 때렸습니다. 1리가 빠져나갑니다. 스타트 걸려있던 최원준은 어느새 3루까지. 노아웃 주자 3루 1루. 오늘 경기 가장 좋은 찬스를 잡는 기아 타이거즈. 빨리 잡겠다. 이너진 타구가 3루수 쪽으로 3루 잡아서 1루! 송구가 빗나갑니다. 송구가 빗나갑니다. 그 사이에 최원준은 홈으로. 투앤투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유한준 잡았고 3루 주자는 홈으로 출발. 역전 점수가 들어왔습니다. 때렸어요. 잘 맞은 타구 중견수 앞에 안타. 자, 최원준 2루 돌아왔습니다.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투앤투 밀어낸 타구 왼쪽에 적시타 최영우. 자, 좌익수 공 한번 더 넣어봤죠. 그 사이에 안치홍도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풀카운트 스윙 삼진 경기 종료. 전남 고흥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 절차와 기반 공사를 올해 안에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핵심 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고흥만 관측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남방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대상지로 이곳 일대 29.5헥타르 면적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1,065억 원이 투입되며 청년 창업 보육센터, 기술혁신단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고흥군은 이제 유치에 성공한 만큼 후속 사업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연내에 기본 및 실시 계획을 수립 승인하고 기반 공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부지 매입도 금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초에 착공 준비를 통해서 모든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유치 도전에 실패한 사업이어서 지역사회가 거는 기대감도 더욱 큽니다. 로봇, 드론, 자율주행 등 새로운 미래의 산업 기술을 이용해서 농업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농업인으로서 새로운 3세대, 4세대 스마트팜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 기술 혁신 기능이 집약화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창업의 생태계 조성과 함께 전남 농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한국전력이 광주 전남 지역 인재 62명을 포함해서 대졸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한국전력은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사무직과 기술직, 전국권과 지역 전문사원 등 570여 명을 공개 채용하고 전국권과 광주 전남권 지역 전문사원 295명 중 62명을 광주 전남 지역 인재로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류 합격자 발표는 오는 22일로 직무능력 검사와 인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광주 금남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상가 임대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금남 지하도 상가 상인 16명이 광주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에 대해 공사와 상가 번영회가 함께 산정해 임대료를 산정했고 산정 기준이 반사회적이거나 반도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인들은 시가 표준액의 5% 수준보다 임대료를 유지하는 서울 등보다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항소할 방침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영암군 구림마을에는 영암 출신 예술 후원가인 하정웅 선생의 기증품이 소장된 미술관이 있습니다. 개인 미술관 성격이 강했던 이곳이 올해 왕인 문화축제를 맞아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신광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통 한옥이 가득한 마을에 현대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1사업가인 동강 하정웅 선생이 기증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정원을 장식한 조각품을 따라 들어선 미술관에서는 왕인 문화축제를 앞두고 작품 설치가 한창입니다. 백제 관음, 태양의 꽃 시리즈 등 고 전화왕 씨의 작품들로 하정웅 선생의 예술 후원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입니다.
제1조선인의 삶과 애환이 작품 속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정웅 선생님이 수집하셔서 저희 미술관에 기증을 해주신 작품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영암 출신 하정웅 선생은 부산과 광주, 대구 미술관에 이어 영암 하미술관에 3,801점의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 마리 로랑생, 호안 미로, 샤갈의 삭판화 등 거장들의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암군은 올해 왕인문화축제에서 공식 기증식을 갖고 미술관의 품격을 높일 예정입니다. 숙소로만 사용되던 미술관 옆 한옥 건물은 명로당으로 명명돼 작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하정웅 메세나 활동이 명영역, 노당당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공간으로서 국민들이 그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영암 왕인박사 탄생지로 불리는 2000년 전통의 영암 구림마을의 하미술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의 보고로 새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할 공연 예술가를 모집합니다. 광주시는 국내외 공연 예술인과 단체 가운데 대중음악과 마임, 무용 등 장르의 구분 없이 10분에서 30분 이내 거리 공연이 가능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이달 말부터 10월 말까지 5.18 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서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됩니다.